저 방광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방광이 작아서 소변을 많이 못 담아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선영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커피를 마시자마자 바로 화장실부터 가야 된다든지, 외출을 하게 되면은 화장실 위치부터 먼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딘가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소변이 계속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법 많기는 할 건데, 오늘은 그래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상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면은 방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자율신경이라는 어떤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자율신경 쪽 진료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해서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한 어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랑 이제 자율신경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몇 번이나 가야 문제냐? 정해드리면은 일단 하루 10번 이상 가면은 병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공통적인 기준은 8회예요, 하루에. 근데 이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드는 요절박이라고 하는 증상이 한 번이라도 껴있다 하면은 과민성 방광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게 여쭤보면은 제가 원래 물을 좀 많이 마시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하루 10번 또는 너무 급하게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요절박 증상이 있다면은 과민성 방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증상 이외에도 밤에 꼭 깨서 나는 소변을 꼭 한번 보러 간다든지, 잠깐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 화장실을 가기 전까지 진짜 이제 오줌을 쌀 것 같은 그런 지릴 것 같은 느낌을 좀 동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또 한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 가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과민성 방광 의심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물 마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역시도 과민성 방광의 증상 중 하나기는 한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물이 바로 방광까지 갈 리가 없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을 마셨다는 신호 자체가 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소변을 봐야겠다 라는 어떤 신호로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방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소변이 방광에 일정 이상 차면은 이제 소변을 보러 가야겠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 소변을 보러 가야겠다는 신호 자체 이 경로가 엄청 예민해져 있는 경우에는 물이 위장에 닿자마자 이거 소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조금 쉬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이 이제 몸 상태가 고장난 화재 경보기랑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짜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일정 이상 뭔가 가스가 차면 화재 경보기가 울려야 되긴 하는데, 고장난 화재 경보기 생각해보면은 갑자기 막 스프링클러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든지 하는 식이 이 지금 몸에 일어난 그 과민성 방광의 상태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든지 피곤하다든지 하면은 증상이 같이 비례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방광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사람의 방광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차가 별로 크지 않아요. 방광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고요. 방광이 작아서 소변을 많이 못 담아내는 게 아니라 역시나 방광의 수축 신호가 다른 분들보다 너무 일찍 예민하게 많이 오는 것 뿐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컴퓨터로 치면은 하드웨어가 문제는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소프트웨어, 신호를 이제 보내고 처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고장난 경우에 이렇게 자주 신호를 보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참는 방광 훈련을 해봤는데도 뭔가 잘 안 된다든지, 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말라, 물 양을 좀 줄여라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자율신경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이런 약간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엔 자율신경이 일단 메인으로 돼서 문제가 됐다고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고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또는 몸 전체의 어떤 호르몬이나 자율신경 기능의 활성도 이런 게 이제 떨어진지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신경이 위치하고 있는 척추 쪽에다가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약침을 시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체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좀 이제 방광 문제가 좀 심한
분들은 몸 전체를 좀 개선을 하는 한약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몸 전체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이 사람은 뭐 호르몬 분비축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치료용 공진단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이제 신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다 공통적인 얘기기는 한데, 이제 자주 보러 가는 그 상황 자체가 뇌에 또 이게 뭐 중추화라고 하긴 하는데, 아예 이게 또 습관이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강박이 좀 생긴다든지, 스트레스로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 식으로 이제 바뀌기도 해요. 산부인과에서도 자율신경 문제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하는 그런 신경계를 억제하는 식의 약물을 많이 처방을 해드려요. 뭐 항콜린 제제 뭐 이런 걸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불안도가 높은 분들은 그 신경정신과 약 계통으로 산부인과에서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의 몸 상태나 아니면은 이제 증상에 어떤 걸렸던 기간을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대체로 3에서 6개월 정도는 치료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일단 10번 이상 화장실도 가고 요절박 증상도 있고, 이게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뭐 밤에도 자꾸 이제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간다든지 한다면은 과민성 방광이 맞고요.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내가 원래 뭐 방광이 작아서라던가 물을 평소에 너무 많이 마시니까 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또 이제 개선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니까 진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